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세계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의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세계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뉴질랜드 전래동화 날지 못하는 새 키위. 어느 날 나무의 신 타네마후카는 숲을 걷다가 벌레 때문에 병든 나무들을 보게 되었어. 타네마후카는 동생인 타네호카호카에게 이를 알렸지. 새의 신 타네호카호카는 새들을 불러 모았어. 먼저 나무의 신 타네마후카가 새들에게 말했어. 벌레들이 내 나무들을 갉아먹고 있구나. 누가 숲으로 가서 나무를 구하겠느냐? 모든 새들이 잠자코 있었어. 타네호카호카가 비둘기에게 물었어. 비둘기, 내가 숲으로 가겠느냐? 전 못 가요. 전 어두운 숲이 무서워요. 이번에는 쇠물닭에게 물었어. 쇠물닭, 네가 숲으로 가겠느냐? 전 못 가요. 축축한 숲에서 발이 젖는 게 싫어요. 타네호카호카는 뻐꾸기에게도 물었어. 뻐꾸기, 내가 숲으로 가겠느냐? 뻐꾹, 저도 못 가요. 지금 둥지를 짓느라 몹시 바쁘거든요. 타네호카호카는 슬펐어. 아무도 숲으로 가지 않으면 나무뿐만 아니라 새들도 살 곳이 없어질 테니까 말이야. 타네호카호카는 키위에게도 물었어. 키위, 내가 숲으로 가겠느냐? 키위는 숲의 나무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 네, 제가 갈게요. 타네호카호카와 타네마후카는 무척 기뻤어. 하지만 키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키위야, 내가 숲으로 내려가면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굵어지고 아름다운 깃털과 날개가 사라질 거야. 다시는 숲 위로 날아오르지 못하겠지. 그래도 괜찮겠니? 키위는 햇살이 반짝이는 숲 위를 보았어. 다른 새들의 아름다운 깃털과 날개도 보았지. 그러고는 말했어. 네, 제가 갈게요. 이제 타네호카호카는 새들을 둘러보며 말했어. 비둘기, 너는 숲이 무섭다고 했지? 앞으로 넌 영원히 목에 흰 깃털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내가 겁쟁이라는 표시야. 쇠물닭, 너는 발이 젖는 게 싫다고 했지? 앞으로 너는 영원히 늪에서 살게 될 거야. 뻐꾸기, 너는 둥지를 짓느라 바쁘다고 했지? 앞으로 넌 영원히 둥지를 짓지 못할 거야. 남의 둥지에 내 알을 낳게 되겠지. 키위야, 너의 희생으로 나무와 새들이 무사히 살게 되었구나. 앞으로 너는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될 거야. 그래서 키위는 날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되었대. 몽골 전래동화 호랑이 물리치기. 옛날에 소와 양을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호랑이를 만났지. 할아범, 나하고 힘을 겨뤄볼까? 내일 숲에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겨루자. 할아버지는 호랑이에게 그러기로 하고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 미리 나무에 톱질해 두었다. 내일 슬쩍 미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손쉽게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어. 약이 오른 호랑이가 말했어. 할아범, 내일은 돌을 눌러서 누가 먼저 돌의 뇌를 터뜨리는지 겨루자.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한 말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말했어. 요구르트를 큰 돌 가운데 넣어두었다가 누르면서 돌의 뇌가 터져 나오는군 이라고 말하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돌을 눌러 금방 뇌를 터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어. 화가 난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어. 저녁을 먹자 호랑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고 가라고 하더니 밖에서 칼을 쓱쓱 갈았어. 할아버지는 얼른 절구를 쓰고 누웠지. 조금 뒤 호랑이가 살그머니 들어와 칼로 할아버지 머리를 내려 찍었어. 뚝! 그만 칼이 부러지고 말았지. 호랑이는 놀라서 후다닥 자기 침대로 갔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능청스레 말했어. 어제 머리에 콩 같은 게 딱 부딪히던데. 호랑이가 덜덜 떨며 말했어. 할아버지, 진짜 힘 세시네. 이번엔 호랑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어.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꾀를 냈어. 삽으로 우물 주위를 파기 시작한 거야.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물을 파내어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안 돼요. 그러면 난 목말라 죽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얼른 물동이를 들고 갔어.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커다란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어.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말했어. 이 녀석, 손님을 발에다 주어야지. 할아버지는 호랑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어. 호랑이를 보자 할머니가 물었어. 할아버지,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요? 호랑이 수육이랑 호랑이 순대를 대접하구려. 그 말에 겁이 난 호랑이는 도망치다가 늑대를 만났어. 호랑이야, 왜 급히 도망가고 있어? 이 집 노인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치고 있어. 난 날마다 그 집에 사는 소와 양을 잡아먹는 걸. 겁내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싫어, 안 가. 무서워 죽겠어. 그럼 끈으로 내 목과 내 목을 묶고 가자. 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어이, 늑대, 지금 나한테 빚진 호랑이를 가져온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겁이 나 달리기 시작했어. 그 바람에 늑대는 끈에 목이 졸려 이가 하얗게 드러났지. 호랑이는 그걸 보고 늑대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았어. 호랑이는 화가 나서 더 빨리 달렸고 목 졸린 늑대는 결국 죽고 말았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랑이도 늑대도 없는 평온한 숲에서 편안하게 살았단다. 독일 전래동화 7마리 까마귀. 아들만 7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딸 하나 낳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어. 마침내 딸을 낳았지만 딸은 몸이 너무 약했어. 아빠는 허약한 딸에게 얼른 세례를 베풀고 싶어서 7 아들들에게 세례식에서 쓸 물을 떠오라고 했지. 7 아들들은 서로 먼저 물을 뜨려고 다투다가 물동이를 그만 샘에 빠뜨렸어. 7 아들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자 아빠는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부었어. 이 녀석들, 노느라 늦는구나.
모두 까마귀나 되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7 아들들은 모두 까마귀가 되어서 멀리 날아가 버렸어. 아들 7을 모두 잃고 부부는 무척 슬펐어. 하지만 딸이 예쁘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달랬어. 딸에게는 오빠가 7이나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지. 어느 날 여자아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 저 애는 참 예뻐. 근데 저 아이 때문에 7 오빠가 정말 불행해졌지. 그래, 참 딱하기도 하지. 여자아이는 부모님에게 물었어. 오빠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부모님은 예전에 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 여자아이는 오빠들을 구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부모님의 반지,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 앉아서 쉴 작은 의자 하나를 가지고 집을 떠났어. 여자아이는 걷고 또 걸어 세상 끝까지 갔어. 거기에는 해가 있었어. 해는 너무 뜨겁고 아이들을 잡아먹었지. 여자아이는 그곳을 떠나 달에게 갔어. 달은 너무 차가우며 심술궂었어.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별들에게 갔어. 별들은 모두 친절하고 착했어. 샛별이 여자아이에게 병아리 다리를 주면서 말했어. 내 오빠들은 유리산 안에서 살고 있어. 이게 바로 유리산 문을 여는 열쇠란다. 여자아이는 병아리 다리를 손수건에 잘 싸서 간직한 뒤 다시 길을 떠났어. 마침내 여자아이는 유리산에 도착했어. 문을 열려고 보니 샛별이 준 선물이 사라진 거야. 여자아이는 새끼손가락을 잘라 열쇠구멍에 넣었어. 그러자 다행히 유리산 문이 열렸지. 유리산 안으로 들어가니 난쟁이가 나타나 물었어. 얘야, 무엇을 찾니? 내 오빠들 7마리 까마귀를 찾고 있어요. 까마귀들은 집에 없단다. 들어와서 기다리렴. 난쟁이는 7접시와 7잔의 음식을 담아 까마귀들의 밥상을 차렸어. 여자애는 7접시에서 한 숟가락씩 먹고 7잔에서 한 모금씩 마셨어. 그리고 마지막 잔에 부모님의 반지를 넣어두었지. 조금 뒤 푸드덕 푸드득 날개치는 소리와 깍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어. 7마리 까마귀들이 돌아오는 소리였지. 여자아이는 얼른 숨었어. 까마귀들은 먹고 마시다가 말했어. 누가 내 접시에서 먹었지? 누가 내 잔에서 마셨지?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7째 까마귀가 반지를 발견했어. 바로 부모님의 반지였지. 오, 우리 여동생이 왔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 말을 듣고 여자아이가 나타났어. 7마리 까마귀들은 사람으로 변했지. 여동생과 오빠들은 모두 끌어안고 입맞춘 뒤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단다. 나우루 전래동화 말하는 감자. 농부가 텃밭에서 감자를 캐는데 누군가 말했어. 흥, 풀 한 번 안 뽑아주더니 이제 나를 캐려고 해? 농부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랬더니 개가 말했어. 당신에게 말을 한 건 감자야. 감자가 자기를 캐지 말라잖아. 농부는 개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 개를 때리려고 했어. 그러자 야자나무가 이러는 거야. 어이, 가지를 내려놔! 농부가 놀라 나뭇가지를 내던지려 하자 나뭇가지도 말을 했어. 여보게, 사람, 날 좀 살살 내려놔.
농부가 돌 위에 나뭇가지를 살며시 내려놓자 돌이 말했지. 이봐, 내 위에 있는 이 물건 좀 치워. 농부는 너무 놀라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 허겁지겁 뛰다가 농부는 어부를 만났어. 어디를 그리 급히 가나? 농부는 어부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게 전부야? 그게 뭐가 놀랄 일인가? 그때 어부의 그물이 말했어. 근데 돌 위에 놓은 나뭇가지는 치웠나? 어부는 깜짝 놀라 그물을 내팽개치고 농부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옷감을 이고 가는 옷감 짜는 이를 만났어. 어디를 그리 허둥지둥 가세요? 옷감 짜는 이가 묻자 농부는 조금 전 일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어부가 말을 이었지. 그러고 나서 내 그물이 근데 돌 위에 놓은 나뭇가지는 치웠나? 라고 말하지 뭐야. 뭐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군요. 그러자 그가 들고 있던 옷감이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도 도망칠걸? 옷감 짜는 이도 깜짝 놀라 옷감을 내팽개치고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세 사람은 강가에 이르렀어.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 농부와 어부가 숨을 몰아쉬며 목욕하던 사람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옷감 짜는 이도 헐떡이며 덧붙였어. 그런데 내 옷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도 도망칠 걸이라고요. 강에서 목욕하던 사람이 물었어. 아니, 고작 그런 일로 이렇게 달아나요. 그러자 강이 이러는 거야. 글쎄,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목욕하던 사람도 깜짝 놀라 강에서 뛰쳐나왔어. 농부와 어부, 옷감 짜는 이, 목욕하던 사람은 모두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지. 네 사람은 추장의 집에 이르렀어. 넷은 팔을 흔들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추장은 의자에 앉아 모두 듣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 그것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군. 혼나기 전에 어서 다들 일터로 돌아가. 네 사람이 돌아가자 추장은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지. 저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자 추장의 의자가 이렇게 말하지 뭐야. 근사하군. 상상해봐. 말하는 감자라니. 스위스 전래동화 세 가지 말. 옛날에 늙은 백작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들은 바보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하루는 백작이 아들을 불러서 말했어. 얘야, 나는 도저히 너를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다른 데 가서 무엇이든 배워보렴. 그래서 아들은 다른 도시의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1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어.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개가 짖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 되겠다.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그래서 아들은 또다시 도시의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1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어. 아들아,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새가 우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도시의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1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어. 아들아,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야? 이번에도 허튼 짓을 했구나. 안 되겠다. 여봐라! 이 녀석을 숲으로 데려가 죽이도록 해라. 백작의 부하들은 아들을 숲으로 끌고 갔지만 젊은이가 가엾어서 죽이지 못하고 놓아주었어. 젊은이는 숲을 나와 걷다가 어느 성에 닿았어. 젊은이는 왕에게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했어. 그러자 왕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 저 아래 낡은 탑이라도 좋다면 재워주마. 그곳에서는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있는데 누구든 가까이 가면 잡아먹어버린단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개들에게 줄 먹을 것만 준비해 주세요. 젊은이가 낡은 탑에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사납던 개들이 짖기는커녕 꼬리를 흔들며 젊은이가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먹었지. 이튿날 아침 젊은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젊은이가 왕에게 말했어. 개들이 말하기를 탑 안에 큰 보물이 있대요. 개들은 저주를 받아 그 보물을 지켜야 하는데 누구든 보물을 가져가면 저주가 풀린대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했어. 그래? 내가 보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럼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다. 젊은이는 개들이 일러준 대로 해서 금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가져왔어. 그러자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다 사라졌지.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했어. 왕도 기뻐하며 젊은이를 아들로 삼았지. 얼마 뒤 젊은이는 로마로 가고 싶어졌어. 가다가 늪을 지나는데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했어. 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지. 젊은이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교황이 세상을 떠났어. 사람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때 젊은이가 성당에 들어가자 흰 비둘기 2마리가 젊은이의 양쪽 어깨에 나란히 내려앉았어. 우와, 새 교황이 나타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놀라며 젊은이를 교황으로 모시기로 했어. 젊은이는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망설였어. 그러자 비둘기들이 젊은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지.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교황이 되겠다고 대답했단다. 사실 로마로 오는 길에 만난 개구리들이 자기가 교황이 될 거라고 말해서 당황했는데 그 말대로 된 거야. 젊은이는 미사를 드릴 줄도 몰랐어. 하지만 흰 비둘기 2마리가 늘 귀에 대고 알려준 덕분에 미사를 잘 드릴 수 있었대. 3가지 말을 배운 덕분에 교황이 된 거란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래동화 캥거루가 주머니를 갖게 된 까닭. 아주 오랜 옛날 시냇가에서 엄마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의 털을 다듬어주고 있었어. 그때 늙은 원뱃 하나가 비틀비틀 다가왔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어. 마음씨 착한 엄마 캥거루가 말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엄마 캥거루는 원뱃에게 자기 꼬리를 잡게 한 다음 맛있는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 늙은 원뱃은 기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엄마 캥거루는 그제야 아기 캥거루가 생각났어. 그래서 급히 돌아갔지만 아기 캥거루가 안 보였지. 한참 찾다가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가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걸 보았어. 엄마 캥거루는 안심하고 원뱃에게 다시 돌아갔지.
그런데 원뱃에게 가보니 사냥꾼이 원뱃에게 부메랑을 막 던지려고 하고 있었어. 엄마 캥거루는 발로 땅을 구르며 소리쳤어. 어서 도망쳐요! 사냥꾼이에요! 그 소리에 사냥꾼은 엄마 캥거루를 보았어. 이제 사냥꾼은 원뱃은 잊고 엄마 캥거루를 잡으려고 쫓아왔어. 엄마 캥거루는 힘껏 도망쳐서 간신히 동굴에 숨었어. 한참을 기다린 뒤 사냥꾼이 돌아가고 나서야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 다행히 아기 캥거루는 방금 잠에서 깨서 혼자 잘 놀고 있었지. 둘은 함께 늙은 원뱃을 찾아보았어. 그런데 어디에서도 원뱃은 보이지 않았어. 사실 원뱃은 위대한 신 비아메였어. 비아메는 마음씨 착한 동물을 찾으려고 원뱃처럼 꾸미고 땅으로 내려왔던 거야. 비아메는 착한 엄마 캥거루에게 선물을 주었어. 유칼립투스 줄기로 만든 앞치마였지. 앞치마를 두르자 앞치마는 부드러운 털가죽으로 변해 엄마 캥거루의 배에 달린 주머니가 되었어. 엄마 캥거루는 무척이나 기뻤어. 이제 어디든지 아기 캥거루와 함께 다닐 수 있으니까. 엄마 캥거루는 다른 엄마 캥거루들에게도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비아메에게 부탁했어. 비아메는 기뻐하며 다른 엄마 캥거루들에게도 배에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대. 파라과이 전래동화 달이 준 선물. 어느 날 달이 보니까 저 아래 땅이 참 멋진 거야.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 너른 들판, 넘실대며 흐르는 강이며 바다. 달은 저 아래 땅에 몹시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구름에게 말했어. 땅에 가보고 싶어. 날 도와주렴. 구름은 온 하늘을 빽빽하게 채워서 하늘에 달이 없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했어. 그동안 달과 저녁놀은 아가씨로 변해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어. 달과 저녁놀은 숲속을 거닐며 온갖 열매를 맛보고 온갖 꽃을 보고 온갖 향기를 맡았지. 어찌나 즐거운지 달과 저녁놀은 수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부스럭부스럭 휙! 갑자기 제규어가 수풀에서 튀어나와 달의 목덜미를 향해 덤벼들었어. 다행히 집으로 가던 농부가 이걸 보았어. 농부는 재빨리 달려와 제규어를 죽였지. 달이 농부에게 말했어.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라도 도왔을 거요. 깊은 숲속이라 위험하니 우리 집에서 묵어요. 아내와 딸이 환영할 거요. 달과 저녁놀은 농부의 오두막으로 갔어. 농부의 아내와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지. 저녁밥으로 옥수수빵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달과 저녁놀이 죄다 먹고 말았어. 달과 저녁놀은 농부네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어. 구름이 달과 저녁놀을 하늘로 데려갔지. 그날 밤 달은 빙그레 웃으며 저 아래 땅을 보았어. 강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도 보고 농부네 식구가 사는 오두막도 보았지. 그런데 식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달은 자기와 저녁놀이 옥수수빵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은 게 생각났어. 달은 농부네 식구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었어. 그래서 구름을 불러 부탁했지. 내가 묵었던 오두막에 특별한 비를 내려주렴. 구름이 그날 밤 특별한 비를 내려주었어. 그러자 오두막 주위에 처음 보는 나무들이 나더니 쑥쑥 단박에 크게 자랐어. 나뭇잎이 무성하고 꽃과 열매가 가득했지.
다음 날, 농부네 식구는 나뭇잎과 꽃, 열매를 따서 물에 끓였어. 그랬더니 맛 좋은 차가 되었지. 차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게 되었어. 이 차가 바로 마테차란다.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세계 전래동화 7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